안녕하세요, 에바인입니다. 오늘은 그 티맥스 2020년형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이걸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틀 정도 빌려서 타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한 하루 반 정도 타봤는데 그 125cc 큐빅스랑 650cc CB 650R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타본 걸 토대로 두 개를 이제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한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얼핏 타보고 나서 한 11가지 정도를 느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한 3가지 정도 꼽아봤거든요. 돌아가면서 한번 볼게요. 저는 그 전에 이거를 구매할까 하다가 기회가 닿지 않아서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CB650R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쿠터 125cc를 맨 처음에 1년 정도 타봤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러니까 스쿠터가 있는 상태에서 스쿠터를 구매하기가 좀 뭐해서 CB650R을 샀었는데, 일단 이걸 타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배기량도 좋지만 고배기량에 대한 그 장단점, 일단 고배기량 650R을 이제 그러니까 CB650R을 타고 나서부터는 고배기량 바이크에 대한 그런 장점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스쿠터 고배기량을 타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시동 이걸 한번 켜보면, 여기 보시면 S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T 모드, 그러니까 투어링 모드. S는 스포츠, T는 투어링 모드인데, 네, 우선 T 모드하고 S 모드를 바꾸는 방법은 이 모드 오른쪽 버튼인데,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S 모드, T 모드가 전환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정지 상태에서도 되고 운행 중인 상태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T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어링 모드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타보니까 제로백이 한 5에서 6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치고 나가는 힘이 느껴지고 소리가 뭐 크지도 않으면서 여유있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스로틀을 당겼을 때 투어링은 S 모드, 스포츠 모드에 비해서는 민감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편안하게 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모드였습니다. 뭔가 S 모드에 비해서 성능이 제한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민감도를 낮춰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S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투어링 모드에 비해서 제로백이 한 4초에서 5초 정도, 한 1초에서 2초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로백은 치고 나가는 힘이 투어링 모드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고 신속한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약간 힘이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스로틀 민감도가 좀 더, 민감도라든지 뭐 힘의 반응 속도 이런 게 조금 더 나가주는 힘이 좀 느껴졌고, 이게 한 160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는 스로틀의 빠른 응답성하고 쉬운 조작성이 시내 주행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당겨주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동한 거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는 이 왼쪽 스로틀 잡으면 이 왼쪽 손에 걸려서 좀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장점이 뭔지는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이제 운행을 해보고 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뭐가 좋냐면 일단은 주차를 할 때는 당연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뭐 쓰겠지만
경사진 곳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특별히 뭐 앞브레이크나 뒷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이게 브레이크가 바퀴가 락이 걸려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차할 때는, 주차할 때는 당연히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면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긴 하는데, 유용성을 느낀다는 거는 사실 운행 중에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바이를 정차한 상태에서는 유용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이거를 운행하는 도중에 느꼈던 게 뭐냐면, 길이 경사가 졌을 때, 아래로 경사가 지든 위로 경사가 지든, 경사가 진 길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호가 대기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야만 했을 때, 그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 오른쪽이나 왼쪽 브레이크,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를 잡지 않더라도 두 손이 자유로워져서 이 오토바이를 잠시 정차하는 사이에 편하게 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신호 대기했을 때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옆에 뭐 이거를 내려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내려서 좀 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면 좋더라고요. 주의할 점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고서 출발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잘 출발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자동차랑 똑같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태에서 저걸 이제 출발하게 되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윈드 스크린. 이 윈드 스크린은 조절감이라든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속도가 나쁘지는 않은데, 헬멧에 있는 바이저를 열어도 이제 헬멧 안으로 바람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게 시내 주행을 하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크린 높이가 최고 높이에서 조금만 더 높았으면 하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스크린을 만약에, 스크린 안에서 통해서 바깥에 보는 거랑 스크린 위쪽으로 실제 보는 사물이랑 약간 그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린을 통해서 바깥 사물을 보게 되면 이 끝부분이 운행을 하면서 앞쪽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도로 상황을 갖다가 이제 눈높이에서 살짝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람마다 앉는 그 높이가 다른데, 이거를 뭐 최대 높이가 좀 더 높게 조절할 수 있었으면 참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될 때 그 바이크 헬멧에서 느껴지는 그 풍절음이 다른, 제가 CB650R을 탔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졌었어요. 그런 이 선바이저를, 그러니까 윈드 스크린을 최고조로 올렸을 때는 바람이 저한테 그 얼굴을 때리지 않아서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제 헬멧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 헬멧을 이제 윈드 스크린 밑으로 숙여봤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확실히 확 줄어들어서, 이거는 윈드 스크린에 어떤 뭐 좀 바람 역학이 좀 뭔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을 잘 잡아줘서 승차감이 너무 좋았어요. 도로가 이제 파여 있는 곳이나 맨홀 같은 턱 같은 데를 넘어갔을 때는 더 충격이 없어서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일단 방지턱을 넘어가는데도 너무 편안했는데, 일반 도로에서 상처난 곳을 넘어가니까 그건 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와이프를 뒤에 텐덤으로 태우면 스쿠터 같은 경우는 되게 느리게 가는 편이에요. 그런 충격 때문에 겁을 많이 내서 좀 그거에 좀 민감한 편인데, 이 T-맥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안정적이어서 뭐랄까
충격이 거의 없어서 겁을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500이량 스쿠터를 사게 된다면 여유가 있다면 T맥스를 사고 싶고, 뭐 그렇지 않다면 그 밑에 있는 뭐 X맥스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기종도 고려해 볼 수는 있죠. 어쨌든 이게 T맥스를 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킹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됐었거든요.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데 직선도로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아줬어요. 비 오는 날은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이제 건널목에서 이제 우리가 페인트가 많이 칠해진 곳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뒷바퀴가 털리는 거를 TCS가 바로 잡아줘서 미끄러지는 거를 이제 미끄러지는데도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줘서 미끄러지지가 않았었어요.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제 뭔가 그 앞브레이크랑 뒷브레이크,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뒷브레이크에서 TCS가 작동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고속에서 린인이라든지 행오프를 할 때도 바이크를 이제 기울여도 무리가 좀 없었고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스펜션이 잘 작동을 해서 트레일 브레이킹을 시도하는데 코너 안쪽으로 좀 잘 잡아주는 라이딩이 좀 되더라고요. 소리 같은 경우도 순정 상태인데 뭐 나쁘지 않았었어요.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아크라코빅으로 구변을 했는데 그걸 들어봤을 때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순정 상태인 거를 들어봐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쿠터로서의 그런 어떤 정숙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힘을 좀 스로틀 당겼을 때 힘이 느껴질 때는 웅장한 소리가 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주의를 끌지 않는 그런 정도?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열선 그립이랑 열선 시트가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기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옵션으로 열선 그립을 했었거든요. 시트는 뭐 스쿠터에서 이거 처음 하는데 지금은 날씨가 더운 관계로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CB650R에서의 그 열선 그립을 겨울에 사용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엄청 큰데, 이게 따로 돈을 주고서 다는 거였는데 이거 기본으로 달려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생활 바이크, 데일리 바이크로서는 겨울에 뿐만 아니라 이제 늦 가을 아니면 초 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게 그런 장점이지 않을까.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시트가 열선 시트가 메인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텐덤모 자리에도 이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그 여자친구라든지 와이프의 그 영향력이 엄청 큰데 정작 그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뒤에 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뒷자리에 열선 시트가 없다. 이게 지금 완전 미스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아쉽지 않나. 이 담당자가 좀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라이트. 이 밤에 운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밤에 시야가 엄청 밝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라이트를 썼는데도 앞에가 멀리까지 잘 보이고 하이빔을 날렸을 때도 더 밝게, 아주 밝게. 그렇다고 해서 눈방을 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높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차이를 동영상으로 찍어봤는데 그건 추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라이트도 상당히 밝게 좋았었습니다. 이게 저는 LED인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사용으로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하이빔 날립니다. 하이빔 높이 어느 정도 되는지. 큐빅스 125cc랑 CB650R을 타고 있는데 125cc 같은 경우는 도로 주행할 때 사람들 주의를 끌지 않아서 되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조용하고 주의도 안 끌고 딱 봐도 좀 크기는 크지만 스쿠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주의도 안 끌고 속력은 또 낼 수 있을 만큼 내주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비가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고요. 제가 한 60km 정도 탔을 때 한 2.5리터 정도 썼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한 이게 러프하게 20에서 24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리터에. 그러면 이제 여름이긴 한데 이제 초여름이니까 좀 더워지면 연비가 좀 좋아지겠고 겨울이면 연비가 좀 떨어지긴 할 텐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연비가 겨울에도 16, 15보다는 낮진 않을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고백이랑 치고는 연비가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16에서 17 정도 나오지 않을까 겨울에는. 여름에는 한 20, 한 8 정도 나올 것 같은 예상은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6월 달에 연비는 20에서 24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나쁜 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아날로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숫자가 작아가지고 이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그 바늘이 이게 돌아가는 게 눈에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느껴지긴 하는데 RPM도 근데 글쎄요, 제가 RPM 같은 경우는 수동일 경우에는 되게 쓸모가 있는 것 같은데 자동인 스쿠터에서 과연 RPM을 제가 알 필요가 있을까? 그냥 RPM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변속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쿠터잖아요. 그냥 스로틀을 당기면 자동으로 바뀌고 일정한 속도가 되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되는 상태인데 RPM 값을 보여주는 이 계기판에서 그 면적이 너무 큰 것 같아 보여서 속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익숙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된다라고 이제 알겠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전자식 계기판이 면적이 너무 좀 작지 않나 상대적으로. 굳이 이렇게 바늘 아날로그 감성을 살려서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낭비 같다는 생각. 요즘에는 이제 계기판도 컬러풀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 계기판이 이제 단색일 뿐더러 일단 크기가 작고,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면 보여주는 정보량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매뉴얼을 일단 받아서 이거를 운행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에코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 에코 모드가 뭐 있나 해서 메뉴를 많이 눌러보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틀 탄 거 치고는 뭐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라든지 세팅을 만져보긴 했는데 특별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계기판이 좀 아쉽다. 그리고 재질, 이 재질이 전부 다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전부 다 괜찮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시트도 다 좋아요. 이게 스웨이드 같은 걸로 돼서 촉감도 좋고 일단 그 정차했을 때 잠깐 서게 되면 발끝으로 양 발이 다 닿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시트가 좀 넓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벌어져서 발끝으로 서게 되는데 발바닥이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운행을 하면 그 엉덩이 부분을 이제 뒤로 끝까지 밀어서 운행하게 되면 되게 편해요. 이게 넓고 이 받쳐주는 부분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좋고 재질도 다 마음에 들고 하는데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이 재질이, 여기 있는 재질, 요 부분이 너무 뭐랄까 좀 싼 티가 나요. 이게 보시면 만지면 너덜너덜하고 왠지 모르게 그 우리 경차 있잖아요.
경차 뭐 아니면 뭐 뭐랄까 1톤 트럭 탔을 때 포터 앞에 지금 붙어있는 내장재 이런 싼 재질을 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딱 봐도 이거 만져봐도 그렇고 아 이게 과연 그 스쿠터의 끝판왕의 그 재질인가 이게 조금 그렇게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좋은 재질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 옆에 부분을 잘 보면 이게 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쓸리거든요. 이게 닦으면 닦여지긴 하는데 잘 닦여지진 않아요. 이게 그 부분이 조금 그렇다고 발을 뒤로 해가지고 하면 좀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스쿠터를 타게 되면 발을 앞쪽으로 이제 돌려서 타게 되는데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다른 스쿠터도 다 이렇게 타다 보면 자국이 남는데 그거가 좀 아쉽기는 하다. 그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이게 좀 뭐랄까 이 앞에 보시면 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오른쪽에 하나가 있어요. 언락을 하고 이걸 눌러보면 열리는데 아이고 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시거잭이거든요. 이게 뭐 시거잭이 있다고 해서 이 안에 시거 뭐 라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시거잭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여기다가 시거를 그러니까 담배를 불 붙이려고 이게 사용하진 않는데 USB를 달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여기는 그렇다 치고 오른쪽에는 있는데 왼쪽에는 이게 없어. 이게 왼쪽에도 뭔가 좀 수납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막아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안에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납 공간은 이게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시트 시트 부분은 열어보면 풀페이스가 딱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겨우겨우 들어가는데 이 시트에 풀페이스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거를 집어넣고 살짝 올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뚜껑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눌러주는데 이걸 뒤집어서 넣게 되면 이 뒤집어서 넣을 때 이게 뚜껑이 닫히질 않아요. 안장이 닫히질 않아서 이걸 뒤집어서 넣어야 되고 조그마한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는 조그마한 가방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헬멧을 2개를 집어넣을 수는 없고 딱 하나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 그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넣고 닫고 수납 공간은 여기 2군데밖에는 없는데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리고 상상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풀페이스 하나가 들어가니까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